드리겠습니다. 단적으로 요약을 하자면 소득 보장 대비 서비스 보장한 정책 추진이 상대적으로 또는 매우 미흡하다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제 소견이기도 합니다만 여러 연구에서 이 정책 평가하면서 같이 논의를 해본 과정에서도 거의 유사하게 지금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인프라의 확충이 부담이 되고 이 단기에 뭔가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운 영역을 뒤로 미루게 되고 추진이 부진하고 예산 배정도 적고 이러한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가 산적했다고 했던 서비스 보장은 상대적으로 계속 부진한 상태로 정책 추진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처음 기획 단계에서부터 상당히 예견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서비스 확충은 그 목적이 기획에서부터 모호했습니다. 왜 서비스 확충해야 되는지, 어떤 서비스 확충해야 되는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없이 일자리 쪽에서 서비스 일자리를 얼마나 늘릴 것인지, 이 부분은 사실은 과거 노무현 정부 때도 있었던 경험이고 그 한계가 지적된 바 있습니다만, 이번 정부는 일자리를 양질로 변화시키자라는 노력이 있을 뿐 사실은 욕구 출발한 사회서비스 계획이 별로 없다라는 것도 지금 이런 정책 추진하고 그렇게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성 강화가 굉장히 중요한 정책 목표인데 그 전략의 어떤 사회 서비스원은 현재 목표하고 전략이 합쳤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고요. 그리고 계획의 구체성도 지금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와중에 예산의 면도 아직 적절하지 않아서 이대로 가서 과연 사회 서비스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지금 아직 단언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적인 증거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사회 서비스 예산은 2019년 예산을 보셔도 되고요, 2018년 예산을 보셔도 되는데, 이미 일반 예산의 작년 그 예산 확정에서도 보시면 그리 돌봄 서비스를 중심으로 사회 서비스 예산 비중이 많지 않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 서비스 원등 등에 대한 예산 배정도 적었습니다. 최근에 나온 2019년 4월에 생활 SOC 3개년 계획을 보더라도 그 예산 규모가 30조를 넘고 있는데 문화체육에 14조 정도 넣고요. 그 다음에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12조가 넘습니다. 거의 13조에 가는데 돌봄과 공공의료는 2.5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다 이 영역인데, 그리고 정부가 소득 보장과 함께 서비스 보장을 강력하게 확충하고 추진할 거라고 지향을 발표하고 말을 했는데 사실 예산비 중에서 그것들이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부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번 정부의 정책기에서 굉장히 아쉬운 점은 앞서 문제를 진단하고 그리고 선제적인 정책 기획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미 여러 가지 사건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큰 변화가 가구 규모가 확 줄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요. 1인 가구 아니더라도 대부분 아시지만 양벌이 맞벌이가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구 내 돌봄 여력은 없고 고용 불안정 등으로 가구 내 스트레스는 굉장히 고조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가정 폭력이라든가 정신장애라든가 증가하는 게 당연히 예견되는 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인 정책 때문이 없었고, 심지어 정신보건법 개정 때만 해도 탈시설이 인권보장이 굉장히 중요한 출발인 건 맞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어서 탈시설과 더불어 지역사회에서 정신장애인들에게 충분하게 서비스를 줄 수 있는 게 마련되지 않으면 자칫 방임으로 갈 수 있다는 문제 지적이 적지 않았는데, 아동을 비롯해서 가정폭력의 문제라든지 정신장애 문제에서 충분히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고 예산 배분도 별로 없다.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정책 기획에서 취약한 지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평가 본론의 두 번째입니다. 긍정적 변화가 있었던 정책은 다음에 5가지입니다. 아동수당이 도입됐고요. 기초연금 급여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에서 부양자 기준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장애 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 판정에 대해서 합리화를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치마 국가 책임제를 도입하고 발표했습니다. 아동수당 아시겠지만 최초의 보편적 수당제도고 지금 인구 절벽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제도적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초기 우리와 달리 아동수당은 전면적인 보편급여로 좀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동의 가정 양육비 부담을 한 15% 정도 경감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연령을 좀 더 넓혀야 되고 그리고 아동과 관련된 각종 제도의 연관성을 조금 더 봐야 되는 문제들은 남겨져 있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아까 국정까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복지 정책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는 그 분야에 효과 성과 분석을 뭘로 되어 있냐면 빈곤율 소득 분배 개선 효과를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예 국정과제에 들어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아동수당은 빈곤율을 낮추거나 소득 분배를 완화하게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정책이 아닙니다. 심지어 아동수당은 저소득 가정이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는 것을 오히려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입니다. 지난번 약간 해프닝처럼 아동수당을 하면 소득 분배가 나빠진다는 발표조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책을, 특히 복지 정책을 모두 소득 분배를 중심으로 목표를 삼거나 효과 평가를 하는 것은 정책이 각각 갖고 있는 고유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인데 국정과제 지금 영향평가를 이것으로 지금 잡고 있어서 이 부분도 정책계획에서 조금 더 고려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 긍정적 변화가 있었던 두 번째 정책으로는 기초연금인데요. 기초연금은 지금 25만, 30만 원으로 3년 지급을 계획하고 있고 정책이 조기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으로 노인 빈곤율이 얼마나 떨어지냐, 물론 일부 떨어집니다만 오히려 기초연금은 빈곤보다는 빈곤갭, 그러니까 빈곤층이 빈곤함으로 겪는 소득 부족의 고통을 조금 줄여주는 이 부분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정책 추진 효과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부분에서 좀 아쉬운 건 이 기초연금을 상향 조정하면서 노후소득보장제도에 대한 종합적 계획이 같이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직 제대로 지금 완성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간의 관계에 대해서라든가 제도의 복잡한 구성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조금 더 알기 쉽게 심플하게 구성을 하고 확충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과제로 풀어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던 정책은 기초생활보장 영역인데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 적용제를 하는 겁니다. 작년 10월에 주거급여의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한 수급가구 확대는 지금 자료 보시는 것처럼 이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계급여에서도 노노장장 노인이 있거나 장애인인 가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적용제를 계속 확대할 예정으로 있고요. 얼마 전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부양의무자 폐지를 추진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서 이러한 적용을 변경하는 것은 사실은 빈곤층이 실제 빈곤을 완화시키지 못하는 부양의무자 이런 적용에서부터 제도에서 배제되는 이런 위험을 줄이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전체 제도 안배에서 보면 과거와 달리 우리나라가 각종 소득보장 제도를 종합적으로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구조로 쏠림 현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정책 소득보장 제도 체계 구성에 대해서는 고민을 필요로 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생계급여나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게 되면 사실 관련법에서 또 관련제도에서 같이 조정을 해야 됩니다. 심지어 법학을 하시는 분들은 민법에서 관련 내용과 이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조응하도록 할 것인지 이 부분도 검토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은 장애등급제 폐지입니다.
이게 의료적 판정을 중심으로 한 장애 등급제가 사실은 장애인에게 종합적인 서비스 그리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장애가 됐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장애 등급제를 폐지하고 개인에게 각각의 활동 능력이라든가 사회적 여건, 개인 가정의 여건 등을 판단해서 서비스 계획을 하는 것으로 변화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는 종합적 서비스 제공 체계, 특히 또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고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확충 이런 것들이 같이 가야 되는데 그 부분도 과제입니다. 치매업계 국가 책임지는 짧게 말씀드리면 정부가 치매를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하고 관련 시설이라든가 또는 의료비 부담이라든가 이런 경감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서비스 효과를 보려면 제공이 늘어야 됩니다. 서비스가 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예산이 그만큼 의지를 반영해서 늘어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